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피초대석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화면 해설 방송을 제공하는 대표기관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을 모시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현황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포피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포피초대석의 주인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 이렇게 내 손을 잡아요라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정보 접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디어 접근센터장 황덕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깔끔한 소개 감사하고요. 스튜디오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또 멀리 내려오셨는데. 네, 제가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네.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환경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과연 어떨지 궁금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6개월째 방송하고 있는데 참 깨끗하고 늘 쾌적한 공간에서 방송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지금 한시련 미디어 접근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얼마 되셨어요? 글쎄요, 센터장으로 활동한 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제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입사한 날로부터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로 26년째네요. 와, 정말 오래됐죠. 새삼스럽습니다. 26년이요. 네. 그러면 그때 26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 하신 거죠? 여기저기에서. 네. 그런데 저는 주로 이제 정보 제공 사업 쪽에서만 한 가지 일만 해왔고요. 그래서 반 농담 삼아 저희 그 한시련에 계신 시각장애인 임원들이 저에게 네. 황덕경은 정한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잘 못 보나 봐요. 잘 오셨죠? 안 보이시는데. 네. 농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볍게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는데 네. 오늘은 주로 이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보고요.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 접근센터는 어떻게 태동하게 된 건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미디어 접근센터는 2015년에 전체 구축이 완료됐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그 네. 전 단계에 조금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화면 해설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9년이에요. 예, 저희 한시련에서 일부 이제 직원들이 선진기관 연수차 미국 WGBH라는 장애인 방송 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제가 화면 해설 방송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각장애인들도 이런 형태로 TV를 충분히 시청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네. 놀라웠고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 해설 방송을 국내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노력한 끝에 다음해 2000년 10월 제1회 장애인 영화제에서 당시 굉장히 큰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네. 저희가 화면 해설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해설의 역사에서 국내 제1호 화면 해설 작품은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예요. 예, 당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영화 관계자들도 굉장히 놀라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TV 방송에서의 화면 해설 실현이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네. 일단 한시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중앙지상파 TV를 굉장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화면 해설이 가능하도록 지상파 TV의 낮방송 연장 지침을 이끌어냈는데요. 당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 당시만 해도 TV 방송의 낮방송이 금지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면 해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낮방송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 해설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미리 보고 화면 해설로 재구성해서 전체 컨텐츠를 다시 재가공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송 환경은 사전 제작률이 거의 5% 미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 해설로 제작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네. 시각장애인 분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단 한 편의 TV 방송이라도 마음껏 보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리 구현이 전혀 전무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으로라도 화면 해설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낮방송 연장 지침을 이끌어냈고요. 네. 이 과정에서는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용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욕구를 끝내 외면했다면 현재 화면 해설 방송이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웠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중앙 지상파에서 화면 해설이 실시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또 한 가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이제 상황들이 있었죠. 화면 해설 방송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실현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 구축이 그렇죠.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화면 해설 방송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2005년 SBS로부터 저희가 화면 해설 방송 센터 설립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당시 저희에게는 참 고맙게도 SBS 측에는 참 불운한 사건이었지만 저희 쪽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었죠. SBS가 국가로부터 사회 공헌 명령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방송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키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환경이 저희 미디어 접근 센터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미디어 접근 센터의 구축을 통해서 저희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이 화면 해설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리고 전문 장비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화면 해설 전문 당사자 단체가 된 것이죠. 네. 예, 이것이 저희 미디어 접근 센터의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경비국 JSA로부터 시작된 촉발된 이 시작점이 지상 방송으로 커졌고 네. 이것들을 통해서 미디어 센터가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네. 또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를 한 3분 정도는 간추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저희 미디어 접근 센터의 컨텐츠는 크게 오디오북과 화면 해설 영상물로 분류해서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점역 파일 같은 형태의 컨텐츠는 저희가 별도의 점자 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는 오디오북과 화면 해설 영상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독서방 정기 간행물들을 통한 이제 합친 오디오북은 약 4천여 권 정도 네. 부여하고 있고요. 화면 해설 영상물은 2만 5천여 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이제 복지 시책이나 커뮤니티 같은 기타 자료들이 1천여 건이고요. 전체 이용률을 간단히 보자면 오디오북이 약 440만 건, 예, 그리고 화면 해설 영상물이 450만 건인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의아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화면 해설 영상물이 오디오북보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용률이 비슷하다라는 의구점. 네, 이것은 서비스 제공 시기를 아시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오디오북은 저희가 저희 한시련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지 올해로 26년째입니다. 26년 똑같네요. 예, 그 24시입니다. 예, 제가 저희 복지관 개관할 때 네. 개관 멤버예요. 그래서 오디오북은 26년간 제공돼서 우리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신 이용 건수가 450만 건이고요. 네. 네. 화면 해설 영상물은 2006년에나 이제 시작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약 9년 정도 되죠. 그런데 예, 450만 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6년과 16년 네. 차이인 거잖아요. 16년도 안 되죠. 10년 정도 네. 됐군요. 굉장한 어떤 그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화면 해설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잠재돼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분명히 네.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자료들 특히 저는 화면에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작 네, 과정.
현재 화면 해설 방송물은 주로 TV 방송 위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중앙 지상파 그리고 지역 방송, 종합 보도 채널 등을 통해서 연간 한 3천여 편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장르의 다양화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3,500여 편 정도 제작되는 화면 해설 영상물을 장르별로 보자면 다큐멘터리 장르가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이 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화면 해설 방송이 시작될 때는 100% 드라마 위주였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드라마가 한 25% 정도, 네. 그리고 다큐가 57%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외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부 예능까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장르의 세분화보다는 사실은 낮방송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화면 해설 방송이 본방송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그렇죠. 있는 네. 제도적인 마련이 가장 시급한 절실하네요. 한계이고요. 네. 예. 이런 화면 해설 영상물이 제작되어지는 그 프로세스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 활동 가능하신 일반 낭독 봉사자분들이 낭독 봉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디오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 낭독 봉사자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우리 창훈 씨 같은 아나운서나 네. 성우분들이 좀 더 명료한 이제 낭독 상태를 제공하는 오디오북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형태로 어쨌든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은 그냥 오디오북이라고 통칭이 되고요. 오디오북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음 스튜디오가 별도로 한 16개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스튜디오 일정을 보시고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주 1회 정도 활동하시고 계시는데요. 화면 해설 방송은 오디오북과는 또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체 제작진을 보면 화면 해설 전문 작가, 성우, 엔지니어,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분들이 한 팀을 구성하고 계세요. 네. 오디오북과 달리 화면 해설 방송은 이렇게 프로 성우나 아나운서만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편성된 TV 방송인 관계로 일정 정도의 방송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면 해설 영상물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사실 아까 저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낮방송에 한정되다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공하는 데 어려움들은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죠. 네. 일단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네. 뭐냐? 우리나라 방송 환경이 사전 제작이 전무한 문제로 인해서 거의 낮방송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본방송이 끝난 이후에 화면 해설 방송을 제작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3일 정도 주어집니다. 3일이요? 예, 그래서 저희 방송 제작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사실은 저희 방송 작가들이에요. 그렇겠네요. 대부분 드라마를 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 대략 평균적으로 9시 40분에서 50분입니다. 그렇죠. 늦으면 10시에도 시작하고요. 네. 끝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70분 정도의 분량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 11시 10분에 끝난다는 얘기죠. 네. 이때부터가 저희 화면 해설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화면 해설 글쓰기를 하는 작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밤을 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화면 해설 작가들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도서를 구입해서 오디오북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네. 왜냐하면 도서 한 권당 평균 1시간 정도의 mp3 파일이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낭독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 주기를 보면 주 1회 3시간 정도가 기본 패턴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 주 1회 3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셨을 때 최종 결과물이 1시간짜리 mp3 파일 1개예요. 그렇다면 10번 정도의 활동을 하셔야 오디오북 한 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10번이면 10주.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 2달하고도 2주 정도가 지나야 한 권의 오디오북이 만들어진다는 이제 물리적인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오디오북의 단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텍스트 기반의 점엽 파일이나 데이지북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큰 그 장단점에 대한 비교 평가들이 의견들을 저희에게 주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점엽 파일이나 데이지북은 사람의 소리를 인공적인 기계음이 대신한다는 감성 기반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께서는 사람의 소리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서
빠른 제공 시기와 그리고 정서적 반감이라는 어떤 선택적인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걸 해결하기 위한 참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그 환경의 변화 어떤 환경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보세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네. 사안입니다. 네. 우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 사업자들의 인식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화면 해설을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제공되는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지만 화면 해설은 이런 시혜적 차원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 향유권, 정보 그렇죠. 접근권이죠. 네, 정보 접근권, TV 시청권 네. 이것은 기본 권리에 속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대다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이런 화면 해설 서비스의 과정을 다소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화면 해설 방송은 시청자에게 주어지는 부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 권리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묵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화면 해설 방송이 시각장애인 권리 차원에서 방송 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된 것이 그나마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네.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장애인 방송 고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시의 내용은 양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화면 해설 방송의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만 낮방송 위주인 현재 화면 해설 방송이 본방송에서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화면 해설에 실현되는 비율이 높아져야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일반인과 큰 시간차 없이 방송을 말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본방사수란 말이 좀 맞습니다. 저희도 좀 그걸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당연한 거죠. 본방사수. 일반인에게만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네. 본방사수 저희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화면 해설 방송에 다시 보기 기능이 공식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네, 점인데요. 그렇죠. 네. 현재 화면 해설 방송은 방송이 끝나면 어디에서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없죠. 네, 단 저희 미디어 접근 센터에서 제공되는 오디오 파일로만 재청취가 가능한데요. 화면까지 오디오만이 아니고 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화면 해설 방송을 오디오로만 청취해야 합니까? 분명히 화면을 원하시는 우리 저시력 시각장애인 분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까지 정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연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가 마라케시 조약이라는 국제 조약에 가입을 했어요. 네, 가입했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약은 어문 저작물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의 저작권 해법만 담고 있지 영상물에 대한 권리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문에만 한정돼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영상물을 정보 소외계층,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화면 해설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굉장히 그렇죠.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또한 저작권 이슈로 방송사에서 편성하고 있는 화면 해설 방송 외에는 어떠한 영상물도 저희가 제작 인력도 마련됐고 제작 기금도 마련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화면 해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저작권 문제가 시급히 해결이 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떠한 제한 요소 없이 최신 영화 두어 편 정도까지도 자유롭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영화를 관람하실 수도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환경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미디어 접근 센터에서는 또 방송, 도서 이런 서비스 외에 또 함께 보는 영화, 화면 해설 영화를 또 상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상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라고 해서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7시 때, 목요일 2시 때, 토요일 10시 때 네. 전국 31개 상영관에서 화면 해설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재미있게 만들어지는 귀한 컨텐츠
그러니까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네네. 2014년 같은 경우엔 전국 31개 지역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2만 1,000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셨고요. 네. 2015년도 5월 직전 현재까지도 10,000여 명 정도가 영화를 관람하셨어요. 네.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한시련에서는 전국의 200여 개 지부 지회를 통해서 전국 단위의 주체적인 모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영화관을 찾아가서 영화를 관람하시고 귀가하시는 것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역에 전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뭐 비장애인분들도 많은 반응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단 권리 측면에서 네. 제가 가장 가슴 뭉클했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네, 좀 남겨주시죠. 네,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분이 처음 영화를 세상에 태어나서 영화를 처음 보셨다는 분이에요. 극장이라는 것도 처음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가 2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이제 우리 영화 공지를 기다리는 분들이 공지를요? 생기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게 저희와의 약속인 거죠.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과 저희와의 약속. 뭐냐? 네, 그럼요. 네. 매달 셋째 주 화목 토요일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 정도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약속이 형성됐다는 것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성취 같아요. 그럼요. 일단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화, 목, 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네네. 오늘은 영화 관람 데이구나 알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네, 비장애인분들도 이런 화면 해설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세자치를 기억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방송, 도서, 영화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 어떤 분야가 더 있다고 보세요? 무수히 많죠.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권리죠. 되어야 하는 네.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특정 서비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성만을 따진다면 의식주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옷을 구입할 때 한번 볼까요? 타인의 도움 없이 옷의 색상이나 디자인, 뭐 원단의 종류나 특성, 세탁법 같은 경우 비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럼요.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면 시각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오디오 형태로라도 제공이 돼야 되는 환경 마련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네. 지금껏 화면 해설이 확대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만 본다면 현재 TV방송과 일부 영화에 국한되어 있는 이 화면 해설의 범주가 각종 공연과 전시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 시설 네. 그리고 스포츠 분야로까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스포츠 개폐막식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초였잖아요, 한국 네,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초의 네. 생중계 현장 해설이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도 좀 네, 덧붙이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과의 만남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 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 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 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시련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 확유 또 TV 시청권 다양한 얘기들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제작된 컨텐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작된 다양한 컨텐츠들의 실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그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컨텐츠 접근 환경 어떤지 어려움은 좀 많죠?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많죠. 일단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나마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라는 당사자 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현재 존재하죠. 네. 음성정보 서비스, 전화를 이용한 ARS, 그리고 웹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이러한 그 시각장애인 전용 채널들마저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매체들은 예산상의 이유로 장비나 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능 유지 보수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미디어 접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사이버 방송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새롭게 구축하고 보수해야 되는 시스템의 확대나 메인 서버 용량의 증설 같은 경우 예산이 필수적으로 그렇죠. 지원되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제공 속도나 기능 개선 등의 불만을 갖고 계시죠. 또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는 여러 기타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서는 예산의 문제와는 또 조금 별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웹 접근성 지침이 준수되지 않거나 네. 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그렇죠.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아까 조금 저는 공감 갔던 게 계속 데이터는 쌓이는데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증설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예산상에. 안타까워요. 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네.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컨텐츠를 더 확산시키고 또 이 시각장애인들이 손쉽게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인가요?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렇죠. 일단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그 이외에 전체 사회적인 환경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작권 이슈는 처음부터 제가 이 방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시각장애인분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으려면 저작권법의 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현재 화면 해설을 통한 정보 접근권 강화는 TV 방송에서만 의무화돼 있어요. 네. 앞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되어야 하고요. 네. 마라케시 조약 같은 국제 조약을 통해서도 저작권법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측 말고 그 영상물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 시각장애인 측에서의 강화 네.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어려운 과정에서라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콘텐츠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그 방법은 VOD 서비스의 상시화예요. 네. 장애인 방송 시청치 환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낮 방송의 90% 이상이니까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만 계신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그렇다면 낮에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태반인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은 낮에만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본인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약 녹화 기능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낮에 볼 수 없으니 자유로운 시간에 예약 녹화를 해뒀다가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겠다. 봐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디지털 방송으로 모든 방송 송출 환경이 전환이 되면서 네. 예약 녹화가 불가능합니다. 실시간 녹화만 가능해요. 누구든 TV 앞에 기다리고 앉았다가 녹화 버튼을 눌러야 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귀한 장애인 방송 발전 기금, 국가의 기금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장애인 방송 화면 해설 방송이라면 당연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본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사업자나 방통위에 다시 보기 기능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방송사업자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것이 다시 보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사 방송사업자들의 홈페이지를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리뉴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니 방통위에서는 그럼 장애인 방송 아카이브를 방통위에서 한번 구축해 보자라는 로드맵은 갖고 네, 계세요. 네. 하지만 이것 또한 지금 3년째 그냥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한시련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미 구축돼 있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화면 해설 다시 보기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켜달라. 근데 아직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환경이 구축되었다 한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역시 시각장애인분들은 방송을 이용하시기 어려워요. 그 그렇죠. 부분이 뭐냐면요.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입니다. 최근 미디어 기술이 발전되고 확장되면서 너무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죠. 네. IPTV 같은 경우를 볼까요? 시각장애인 또는 손가락의 이용이 불편한 절지장애인만 하더라도요. 리모컨을 켜고 끄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음성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격차만이 아니고 정보가 곧 기회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정보 격차는 곧 기회의 상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기회가 상실된 측면이니까요.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시각장애인이 소비자라는 마인드,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청취자, 시청자라는 마인드가 좀 진짜 정말 변화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이 그렇죠. 생각이. 네. 한 예로 제가 네. 홈쇼핑 방송 사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의무적으로 장애 화면 해설 방송을 해야 하니 저희 쪽에 이제 컨설팅을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식해라. 네.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홈쇼핑이라는 그 형태가 굉장히 유용한 쇼핑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일부러 무언가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외출하실 필요 없잖아요. 없죠. 불편한데.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쇼핑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홈쇼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이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그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설명 부분인가요? 네. 이 제품에 대한 부분. 그럴 것 같죠? 네. 설명이 부족해서일 것 네, 같죠?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쇼호스트들이 워낙 네. 자세히 설명들을 하시니까 그렇죠. 부족하긴 하지만 상품의 정보는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몰라요. 전화번호가 고지가 안 모릅니다.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 모든 홈쇼핑들은 24시간 전화번호를 화면 하단에 24시간 제공하고 있어요. 하다면 급바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24시간 제공되는 전화번호 자막을 일부러 음성으로 읽어야 된다는 인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홈쇼핑 사업자들이 만약에 전국에 우리 계시는 40만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식한다면 저는 10초마다 한 번씩 전화번호를 읽어드릴 것 같아요. 10초마다. 네. 맞죠. 그러면 네. 급상승하지 않을까요? 매출이? 뭐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럼요.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그냥 케이블 텔레비전 틀으면 넥스트 한다면 그다음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넥스트. 네. 넥스트가 네. 뭘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넥스트라고 했으면 그 다음 프로그램까지 음성 안내를 해줘야지 넥스트만 읽고 그 다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참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오늘 참 얘기를 들으면서 시각장애 청취자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얘기 좀 들어보죠. 향후에 이래서 미디어 접근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그림 해설 오디오북 그리고 미술품 화면 해설 그리고 문화유적의 현장 해설을 실시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 동안 진행된 저희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서 네. 국내 최초로 스포츠 중계 현장 해설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반가워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접근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좀 더 진취적인 사업 계획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범적으로 실시된 스포츠 중계 현장 해설을 방송 사업자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끊임없는 이해를 요청을 드려서 네. 현장 해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화면 해설, 문화유적 현장 해설을 해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굉장히 즐거워하셨다고 네. 말씀드렸죠. 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이런 것들은 문화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자, 실생활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보강할 이제 큰 계획을 하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광고물 정보 운행입니다. 아. 광고물의 개념은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이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계시죠.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은 상품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예를 들면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네. 될 수도 있고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대부분 일상생활의 모든 상품 광고를 한 곳에 모아서 오디오 서비스할 수 있는 정보물, 네. 상품 정보물 은행을 네. 설립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예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의견도 필요하고 좀 많이 필요한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눠봤는데 35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쉽네요. 아쉽죠. 예, 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네. 뵙고 좋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소비자라는 인식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시혜적인 부분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포피에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래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피조대석 39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특히 요즘 개인위생 관리 잘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거이창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